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1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질문과 답변 121강의 기준선을 분봉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일봉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분봉에서 우리가 관찰을 주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시간에서 어떤 그 신호나 어떤 이벤트를 먼저 캐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 일봉에서는 하루 중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지 정확히 우리가 캐치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일봉의 지표를 또는 일봉의 어떤 신호들을 분봉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그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 이 수식은 그런 이제 왜곡되는 부분들은 없고 어떤 캔들을 이용한 그런 위치 관계의 신호이기 때문에 또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1강의 수식을 제가 이제 복사를 해 갖고 왔고요. 자, 여기 121강을 보시면 이 수식이 그대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분봉에서 분봉용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식을 분봉용으로 표시한 수식을 다시 일봉에서 표시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변동폭에 대한 그 비율이죠. 그래서 일봉에서의 세 개의 봉의 가장 큰 값 또는 그 다음에 일봉에서의 가장 작은 값, 세 개 봉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나눈 다음에 백분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분봉용으로 바꿀 때는 맥스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하이스트 h3를 맥스, 그 다음에 h의 값, 고가의 값만 가져와야죠. 일봉에 제일 처음엔 당일의 고가, 그 다음에 하루 전일의 고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가져와야죠. 3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틀 전에 고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스 함수로 썼고요. 자, 이것을 좀 아래쪽으로 줄을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할 것은 나누기 다음에 위에 있는 그 고가의 값 대신 저가의 값을 가져와야죠. 3일 동안에. 그래서 이것도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바꿔보겠습니다. 자, 로스트 함수는 맥스가 아닌 민으로 하시면 되죠. 민 함수이고요. 로우이기 때문에 하이 대신 로우로 쭉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만 복사를 해서 n 프리데이 로우, 또 마찬가지로 n 프리데이 로우에 두봉, 그러니까 이틀 전의 값. 그러면 변동폭 수식이 분봉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값을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봉에서는 이틀 전의 시가죠. 자, 이틀 전의 시가이기 때문에 데이 오픈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 프리 데이 오픈의 이틀 전의 값. 자, 그래서 n 프리 데이 요거만 복사를 해서 또 쭉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n 프리 데이 클로스죠. 그래서 n 프리 데이는 복사를 했기 때문에 붙여넣기 클로스 하나 올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틀 전에 종가,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시가를 해야죠. 또 붙여넣기 하시고요. OPEN, 그러면 하루 전에 시가,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죠. 붙여넣기 하시고 이틀 전에 시가, 그 다음에 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하루 전에 종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하루 전에 시가, 또 붙여넣기 클로스, 하루 전에 종가. 그 다음에 여기는 np 함수가 아니고 day 함수를 써야죠. 그래서 day open, 그 다음에 day close. 이렇게 하면 당일이 양봉인지를 체크했고요. 여기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오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day 함수죠.
day close. 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하루 전에 종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오픈이죠. 당일의 오픈이기 때문에 day open.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보시면 MAV,5기 때문에 5일 동안의 거래량 평균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호 29강을 보시면 이전 일의 거래량을 분봉에 표시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것을 그때 만들었던 그 분봉형 거래량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을 우리가 그 평균을 낼 때는 우리가 나누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쭉 더하겠습니다. 당일의 거래량 더하기 n prev 하루 전의 거래량 더하기 이거 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좀 띄겠습니다. 이만큼을 복사해서요.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이틀 전 더하기 3일 전 더하기 4일 전. 자, 이렇게 하면 5일 동안의 거래량 함수를 쭉 다 더했죠. 이것을 괄호로 묶으신 다음에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5일 동안의 5일 거래량 이평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썼던 MAV의 V,5 이것은 일봉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분봉용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도 그대로 일봉에 적용하셔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5만 주 이상일 때, 평균 5만 주 이상일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조건을 쓰셔야죠. 그래서 변동폭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변동폭은 15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원래 이제 20이었죠. 질문하신 분이 이제 15로 이제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나타낼 때에는 value n 1, 이 조건이 나와야죠. 먼저 올려 쓰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조건이 만족했을 때의 하루 전의 시가이기 때문에 n pre day open.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수식으로는 클로즈업 함수가 있는데요. 클로즈업 함수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일봉과 분봉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관리자에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지표명을 질답 173. 그 다음에 일봉. 그 다음에 지금 만든 분봉.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그 값이 있어야겠죠. 일봉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변환하기 전에 수식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식 1과 2는 정확히 같은 그런 수식을 나타내고요. 일봉에서는 같은 위치를, 분봉에서는 이 일봉의 값을 그대로 분봉에 나타내는 그러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일단 일봉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같은 라인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하면 위쪽에 지금 수식이 하나 나타나고 라인이 하나 나타나고 있죠. 쭉 늘려 보시면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값, 일봉, 분봉이 똑같이 28,0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분봉용이나 일봉용, 그러니까 분봉용으로 만든 수식을 일봉에 적용하셔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대의 함수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분봉이죠. 30분봉.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봉에서 실행했을 때는 일봉의 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일봉용은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봉용을 지우고요. 분봉용을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30분봉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봉수를 늘려야죠. 자,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화면을 또 쭉 해보면은 현재 이 위치에서 지금 꺾어지는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봉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월 3일이고요.
분봉에서는 6월 3일날 라인이 한번 꺾였죠. 자, 일봉에 가시면 요 위치, 꺾인 위치가 6월 3일로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요, 어떤 그 수식을, 일봉의 수식을 분봉으로 바꿀 때 이렇게 그 캔들 관계에 관한 것만 있을 때에는 분봉용으로 바꾸시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그 다음에 분봉용으로 바꾸셔도 그 분봉용 수식을 일봉에 적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MA, V,O 거래량 이동평균은 우리가 신호 29강을 보시면 V, 디스 V라는 그런 거래량 함수와 N프리 V라는 거래량 함수를 제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설명도 해놨고요. 그것을 안 만드신 분들은 만드셔가지고 이 수식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식을 한 번 더 제가 올려놓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